북한이 일주일 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은 또 한 번 국제사회 규범을 어기는 무리수를 두게 될지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 김열수 교수, 북한대학원 대학교의 양무진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의 교도통신에 따르면 북한이 이르면 일주일 내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발사장에서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북한이 정말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예,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핵무기 4차 핵실험 했잖아요. 네. 그 핵무기를 이제 만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무기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운반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운반 수단은 크게 보면 한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하늘에서 이제 미사일을 쏘는 방법이 있겠죠. 네. 이게 전략 폭격기 같은 게 필요할 테고요. 하나는 땅에서 땅으로 쏘는 게 필요할 텐데 그게 이제 ICBM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는 이제 잠수함에서 네. 물속에서 이제 땅으로 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SLBM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북한은 이제 전략 자산이 항공 자산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ICBM 형태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이제 쏘게 될 텐데요. 네. 그러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성능을 향상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도도 높여야 되고 네. 또 사거리도 늘려야 되고 그런 일환으로 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북한의 미사일하고 핵 문제하고 관련해서 5개의 결의안을 냈는데요. 그중에 2개는 네. 장거리 미사일 발사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제재 결의안이고요. 3개는 이제 1, 2, 3차 핵실험 했을 때의 이제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거든요. 이번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4번째 소위 말하는 이제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하고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매번 하나 할 때마다 제재 결의안을 하나씩 받아주면 점점 제재 결의안 자체가 네. 이제 커지고 많아지고 심해지고 강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아직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안이 나오기 전에 그냥 이 장거리 미사일까지 같이 발사하면 매를 나눠서 2번 맞는 것보다 네. 1번 맞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북한이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네. 그래서 막 크게 보면은 이 2가지 목적 때문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네. 합니다. 매도 한 번에 맞겠다. 네. 네. 교수님, 핵실험 이후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북한의 움직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도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아마 북한이 한 3가지 정도 의도를 가지고 장거리 로켓인지 네. 아니면 뭐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인지 그것을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도 미사일이든 로켓이든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의도의 측면에서 첫 번째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로켓과 핵무기 이건 한 세트이기 때문에 네. 핵 능력이 고도화 관계되겠죠. 그렇다면은 아마 이 장거리 로켓 미사일 발사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북한에서 핵 경제 병진으로서 네. 이것은 비말이 아니다. 핵 보유국으로 더 가겠다. 이러한 것을 지도자의 군사 강국화이란 리더십 그걸 통해 가지고 체제 결속 이런 의도가 담겨 있고 마지막 3번째로는 미국에 대한 압박력, 네. 대미 압박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북핵 정책,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을 부각시킴을 해가지고 네. 미국의 차기 행정부와 핵 군축 협상 또는 평화협정 이것을 이끌기 위한 일종의 대미 압박의 의도 선상에서 장거리 로켓 또는 미사일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2분 모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높은 쪽에 좀 더 무게를 더 주셨는데요. 그런데 북한은 4차 핵실험도 기습적으로 감행하지 않았습니까? 신년사에는 핵의 언급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발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재미나는 말씀을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요. 북한 같은 경우는 정직한 말을 하고 정직하게 행동하고 네. 이렇게 하기보다는 거짓말을 잘하고 공갈을 치고
또 남을 속이고 뭐 이런 데 아주 능숙한 나라라고 봐야 되겠죠. 거의 뭐 깡패 수준의 공갈도 치는 거고 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전혀 언급 안 했다가 뒤통수 치는 네.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4차 핵실험이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이제 이게 일종의 이제 주기설을 역이용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과거 같으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1차 핵실험,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2차 핵실험, 네.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3차 핵실험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은 할 수 있겠지만 한미 당국이 놓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도 네. 장거리 미사일을 먼저 발사하고 그다음에 4차 핵실험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역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뒤통수를 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놓쳤다라고 이제 분석이 가능한데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렇게 북한이 한다고 해놓고도 거기에 가림막도 설치하고 해놓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렇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핵 같은 경우에는 네네. 사실상 미국의 전략 자산 또는 그 인공위성 그런 걸 피해 가지고 핵실험을 할 수는 있는데요.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노출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언제 그것을 발사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장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거리로 가야 되니까 추진체가 1단, 2단, 3단으로 돼 있잖아요. 3단은 날아가지만 1단, 2단은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면 그것이 지나가는 비행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객기에. 또 항해하고 있는 여객선이나 화물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게 떨어지면. 그래서 이것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카오나 IMO 같은 데 미리 통보를 해줘요. 그래서 몇 년 매를 며칠 날 쏴서 언제쯤 어디에 떨어지고 떨어지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현재 이것은 통보를 안 해줬단 말이죠. 국제민간항공기구하고 국제해사기구인 이카오와 IMO에 아직 통보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 날짜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북한이 과거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했을 때 이걸 통보해준 전력을 볼 때 북한이 이번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게 된다면 이걸 아마 통보해 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이 지금 가림막 설치했다가 발사 안 할 리는 없고요. 우리 양 교수님께서도 분석을 해 주셨다시피 다양한 목적으로 이걸 이제 발사하게 될 텐데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시기만 정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카오와 IMO에 이것을 통보하는 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간과 날짜, 장소 이런 것들이 다 분명하게 드러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시기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정말 일주일 내에 발사를 하게 될까요? 지금은 이제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는 게 발사대만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레일 2개가 있는데 레일 2개도 지금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양에서 조립을 해서 동창리로 왔는데 동창리에서 발사대까지 이동하는 거기까지도 가림막을 설치해 놓으면 위에 인공위성으로서는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탑재를 하고 하는 동안에도 다 가림막 가지고 할 수는 있지 않겠어요.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뭐 그렇게 되면 뭐 일주일, 2주일 그 자신들이 정하는 시간에 따라서 거의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가림막도 쳐 있고 발사 가능 시점을 정확하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당장 기습 발사할 수 있는 여건은 다 갖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주민들에게 완강한 투쟁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북한이 지금 이제 98년도 이후 북한의 보도를 보면은 한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4차례의 장거리 로켓 발사, 소위 인공위성을 가정한 장거리 로켓이겠죠. 그런데 이 5차례 중에서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거의 방문자 우리 국제해사기구라든지 민간기구에 다 통보를 하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만약에 인공위성을 가정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다면은 예고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지난해 8, 9월에도 그 국가우주개발국장이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최고 지도자의 명령만 내리면 언제든지 창공을 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보이고 또 그리고 그 인공위성이라는 것은 평화적인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 차원에서 선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마 예고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예고를 한다면은 보통 북한이 지금 이제 4차례 예고를 한 그 상을 보면은 빠르게는 발사하기 전의 열흘 전
늦게는 2달 전 네네. 이런 식으로 예고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로켓 발사하면 적어도 열흘 전에는 예고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다 하면은 발사 시점은 아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예고의 기간을 거친다 하면 적어도 3월, 네. 늦어도 4월 정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혹시나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상황에서 4월 중에 발사한다 하면은 제7자 당대의 축포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네. 또 그리고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 주민들에게 계속적으로 이런 이 제국주의의 고리바 운운이라는 것은 일종의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죠. 주민 통제를 위해서는 이런 명분이 필요하고 그 명분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그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의해서 모두 이루어진다. 네. 이러면서 사상 통제, 뭐 이런 통제에서 명분 확보에 의해서 좀 경각심 높이는 보여주고 두 번째로는 지금은 이제 북한의 핵경제 병신 노선에 의해 가지고 네. 나름대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주민들의 생활 향상과 또 그리고 경제난을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지금 이제 이 제국주의 미국이 너무나 압박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조금 경제 발전이 더디더라도 주민들이 참아달라. 네. 뭐 이러한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있군요.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은 당대회 이전에 축포용으로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대북 제재를 두고 어떤 중국의 태도가 상당히 미온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정말로 발사하게 된다면 중국 역시 계속해서 감싸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예, 우선 지금 양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네네.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월 초까지 이제 북한이 당대회를 한다는 날짜가 이제 5월 초인데요. 제가 볼 때는 뭐 제일 적합한 날짜는 5월 1일이라고 보긴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날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2월 16일 김정일의 생일날이 있고요. 그다음에 4월 25일 소위 말해서 인민군 창군 기념일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5월 1일 이렇게 있는데요. 아주 늦게 하면 5월 1일 축구용으로 쏠 수는 있겠지만 그때 쏘기 위해서 지금부터 가림막 설치하고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좀 빨리 쏘게 되면 김정일의 그 생일날 그쯤 네. 하게 되면 그게 아마 한 1, 2주 될 거예요. 앞으로 그 용으로 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양 교수님 저하고 시합을 따로 또 내기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북한의 미사일을 가지고 제가 농담 삼아서 얘기한 건데 이거는 뭐 농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절대로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중국이 이제 감싸 돌고 뭐 그러지 좀 곤란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사실상 그 4차 핵실험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좀 갈등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갈등을 두고서 중국이 북한을 감싸두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소위 말해서 제재를 하긴 하는데 제재의 목표와 수단을 가지고 지금 이견이 있는 거거든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도 근본적으로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가 안전보장 이사에서 결의가 돼야 된다는 네.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단지 이제 좀 차이가 난다는 점은 북한이 이 대북 제재 결의로 인해서 붕괴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소위 말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원하는 몇 가지 원칙 중에서 그런 원칙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설령 이 분위기가 만일 지속된다라고 하면 북한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기본 틀은 변하지 않을 거고요. 이 기본 틀이 변하지 않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사실상 그 한국과 일본 사이 위안부 문제가 어느 정도 타결이 되면서 한미일 공조가 굉장히 지금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경계심이 있어서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전략적 자산이 중국으로부터는 중국 입장에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남중국해 문제를 두고 중국과 이제 소위 말해서 남중국해 이해 당사자를 대표하는 미국 사이의 갈등이 있잖아요. 그 갈등이 있는데 이런 갈등을 보게 되면 결국
북한이라고 하는 이 전략적 자산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네.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설령 네.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국제 정세가 이런 식으로 만일 흘러가고 분위기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시점에 대해서 잠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김 교수님께서 이제 그 지금까지 가련막을 신장하면 그렇게 늦진 않을 것이다. 특히만 축불한다면은 2월 16일 김정일 생일이라든지 또 그 4월 25일 군창을 하는데 보통 축불하는 것은 정준연이지요. 만약 올해가 김정일의 그 이 생일이 정준일에 들었다. 네. 또 지금 군창건일이 정준일 5년 10년 다는 것 때문에 축포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번에는 그런 정준일이 아니기 때문에 축포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가다. 그래서 저는 아마 가장 큰 거기 때문에 5월 초에 당창 이 7차 당대회가 아니겠냐 네. 이렇게 본 거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북한의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나눠봐야 되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동창리의 그 미사일 발사장이 모든 공사 끝났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기습적으로 발사한다면은 ICBM이나 이런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있고, 그러나 기습적이 아니고 충분하게 축구로서 네. 효과를 다 노리면서 특히 중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그 맹분, 논리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에게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고 우주 평화적 유형이란 인공위성을 처음 했을 때 중국도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다면은 이것은 충분하게 예고를 하고 축보도 활용해서 아마 네. 그렇다면은 4월 말 정도 안 되겠냐 이러고 그러나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ICBM이라든지 KN-08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습적으로 발사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뭐 일주일 내도 되고 네. 또는 뭐 한 달 내도 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언제 쏠지는 저희가 뭐 예측밖에 할 수 없으니까요.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방금 전에 김 교수님께서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한다 하더라도 중국이 북한을 대하는 기본 틀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이 북한에 대한 전략적 가치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시나요? 저도 우리 뭐 김 교수님 그 말씀에 충분히 다 동의를 합니다. 특히 국가안보 관련된 국가이 이것은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네. 특히 지금 이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전략적 자산이냐 부채냐 이것은 그 전문가 사이에도 의견이 있습니다만도 한미일 동맹에 의해 가지고 외형상으로 북한을 압박하면서 네. 이럴 경우 중국은 이것은 외형상으로는 북한의 압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압박이다. 네. 대중 포위 전략이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전략적 자손론은 확대될 것이다. 지금 이제 또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이 한미일 동맹에 의해서 중국에게 대북 압박 제재에 동참해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한 나름대로 전략적인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네. 우리는 차후에 중국이 이 한반도 동부에서 중재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이러한 길목도 트여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전략적 자산론 이것을 할 때는 네. 나름대로 한미일이 너무 중국에 밀어붙이는 거 이것은 올바른 전략적 접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미중 간의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노골적인 내탓 공방만 네. 벌이지 않았습니까? 북핵 갈등이 점입가경인데 결국은 핵실험을 한 북한만 이득을 보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이번에 그 양 외무부 장관, 그러니까 국무장관하고 왕이 외교부 장관하고 얘기했던 것이 네. 결국은 이 대북 제재를 하는 목적이 뭐냐. 그다음에 수단이 어떻게 될 거냐 여기 가지고 의견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적에 대해서 결국은 미국이 한 발 양보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육자회담에 복귀시키기 네네. 위한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로 북한을 끌어내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미국이 한 발 양보를 해줬기 때문에 중국이 다시 한 발 양보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북한이 이것 때문에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단지 이런 생각은 들어요.
우리 대통령께서 사실상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도 중국 전성절에 참석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천안문 막루까지 올라가서 했는데 그러면서 그때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미 있는 육자회담을 끌어낼 수 있도록 내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지금까지 의미 있는 육자회담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저는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네. 하지 않은 거거든요. 또 통일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좀 활성화하고 해보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문제 가지고 한 번도 우리 한국 정부의 뭐 차관급이든 국장급이든 그 문제 가지고 의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말하고 있는 수사와 중국이 실제로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네. 우리가 좀 중국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누가 진정한 한국의 우방국이냐 네. 하는 것도 이번 기회에 한번 좀 냉철하게 미국과 중국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계속 균형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네. 미국과 중국 사이가 나쁘면 나빠질수록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한국의 네. 중재자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해내면서 그 속에서 한국의 국가 이익을 창출해내고 또 북한에 대해서는 압박을 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외교가 가야 될 방향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요. 예. 네. 미중 간에서 외교 역량이 정말 절실히 필요할 때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